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론 양인 치운론이에요. 이 양인 치운론에서는요, 실제로 심해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경우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증주자인 설하고가 더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운도 설명하는 게 영 납득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 원문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두 가지 경우예요. 관을 쓰는 경우에요. 양인의 관을 쓰는 경우와 양인의 칠사를 쓰는 경우만 딱 심해천 선생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양인에서 관을 쓸 때는 운에서는 어떡하냐? 관을 도와주는 운을 반긴다. 그러나 명 중에서 관성의 뿌리가 깊고요. 즉 인수가 비겁방지로 가면 반대로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이유, 이 뜻의 관성이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이 심하다. 그러니까 양인을 눌러주는 게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양인이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인성이나 비겁운으로 가면 오히려 반대로 아름답다. 단 마땅치 않다. 식상운으로 흘러서 합관하는 건 안 좋다. 관은 그냥 놔두라. 합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명조가 두 개일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네요. 하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양인에서 살을 쓰는 경우예요. 살이 그렇게 힘이 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운에서 살을 도와주는 운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 살이 태중하다, 그러면 운이 어떻게 가면 돼요? 신앙에서 운이 인수운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식상 역시 끓이지 않는다. 살을, 너무 살이 대중하니까. 이거예요. 이 가지, 이렇게만 말을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설하고가 자꾸만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요. 지난번에 아마 2개까지 했을 거예요. 목동지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 또 이것도 이상한 소리를 끌면서 하나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가평장의 명이에요. 이 가평장의 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봅시다. 설하고는 이 차 본편 가평장의 조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은 소리까지 해요. 정화와 기토는 동록어 오다. 근데 여기 정화 기토가 나타났습니까? 없어요. 괜히 오화 속에 정화와 기토가 녹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토일주가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은 맞아요. 이거 격으로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는 화국을 이루어서 인성국을 이루었다고 또 마찬가지로 얘기는 해요. 인성국은 인성국이에요. 일단 화가 체가 됐어요. 인성국으로 되죠. 그래서 수금용조가 돼요. 그런데 또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은 회국을 이루어서 양인이 인성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식상, 재성 쓸 수밖에 없죠. 두 가지. 관성 안 돼요. 인성이 많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목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만 쓴다. 여기 지금 사주에 있는 글자 유일하게 식상만 쓰게 돼 있다. 식상만 써요. 재성, 수가 있으면 쓸 텐데 수가 없네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요 미운 빼고요, 금운으로 해서 이 갑술대운 안 좋습니다. 옷을 허을 내려서 해자축이 괜찮아요. 대운에서 받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장까지 됐겠죠. 연시의 갑인이에요. 그래서 칠살태왕하죠. 그래서 신충, 신금이 인목을 충하는 걸 반기고요. 경금이 제갑, 갑을 제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이 신금이 하나는 화국을 이루고요. 하나는 충을 하고 있죠.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금은 갑목을 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태과 제하고 마름질해서 제하는 것이 지나치다라고 하지만 안 지나쳐요. 절대 안 지나쳐요. 갱희, 반가운 건 신중, 임수가 윤택하다.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들여다볼 필요 없이 대운에서 수음만 오면 이건 발복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화불염, 그렇게 화를 뜨겁게 하지는 않는다. 토부족, 토도 역시 마르지 않게 한다. 비록 원령은 양인이지만 돌아서서 이 살인격이다라고 했는데 살인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지금 이 살이 여기 있고요. 살인 뭐죠?
이렇게 돼서 양인을 살린다라고 했는데 없는 소리 할 필요 없고요. 예, 할 필요 없어요. 가장 끓이는 건 좀 강하게 끌어들이는 게 문제다라고 해요. 행운에서 임신 계유가 아름답다. 예, 이건 제대로 잘 봤어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설하고가 제대로 감명을 하나 하였다. 예, 했어요. 올해부터는 양인격이다. 설하고도 역시 인호화국을 이루고 양인이 인성국을 이루니 이 사주는 목화가 강해서 금수가 용의식이 될 것이다. 태원에서 금수운으로 흐르면 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채 수금용지에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태원에서 기다리는 금. 오히려 수는 대운을 기다리고요. 금이 용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누구라고요? 가평장인가요? 네. 평장이면 높은 벼슬인 것 같죠? 네. 예, 이 정도는 대개 그래도 평장 노릇을 하겠죠. 그러나 이건 조금 해수는요, 물론 신금이 있어서 인해 합을 하는 데는 좀 물론 충이 돼서, 그러나 인호 화국은 하나 이루고 있어요. 근데 해수가 저 인목과 합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 신금이 있어서 합을 못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신충이 되면서요. 자, 그래서 가평장명이라고 했고요. 자, 또 평주사 설하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인에서요 관살이 병출했어요. 그러면 논하지 마라. 거관 유살 운에선 제복시키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뭐죠? 양인에서 살을 제복한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하면 역시 이롭다라고 했어요. 잘 봐요. 재지관양, 재성과 관성이 흐르면 반대로 불길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신앙할 때는 괜찮은데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양인에서 관살이 병투해서 거사라는 것은 넌 평강격에서나 하는 소리고, 소위 막 하지 마라. 거치 청지물을 시하라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용살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깨끗한 걸 지운다 그러면서 이걸 여기 용살장에서 이거 갖고 온 것 같아요. 칠살장에서요. 이 정임합해서 이 살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끗한 게 청에 취한다라고 했지만, 이거 합하면 더 안 좋아요. 그냥 무조건 화를 써야 될 사주죠. 왜? 6월에 경금에 신금에 술금에 유술, 신유술, 금국. 한마디로 계절국을 이뤘기 때문에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지지에 오화만 없다면 이 해자축운도 괜찮아요. 왜? 왕한 금기운을 설해서. 근데 이미 지지에 오화가 용신으로 잡힌 다음에는 이 해자축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자, 제가 요걸 밑에다 내려서 쓸게요. 요거니까요. 예. 이게 이제 칠살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 명수를. 정유. 여기 물론 양인격이니까, 경신. 이모. 예. 예. 이미 금이 채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이 정화, 병화를 써야 돼요. 오화 쓰고요. 그런데 무슨 합관 유사를 해서 좋다라고 하면서, 이걸 또 그렇게 논하고 있네요. 참 안타깝죠. 차, 정임 합관 유살이다. 라는 이 살만 남았다. 합관 즉, 살청임이 순수하다. 더욱 현기미. 그 아름다움이 더욱 드러난다는 거예요. 운에서 제살지향으로 가면 좋대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신앙 역시 아름답다. 신앙하잖아요. 단 무기 인수 때는 불길하다. 왜? 신앙한데 불길하죠. 그러면 대운에서 무기 인수가 좋을 리가 있어요? 원인은 극제 임수한데요. 아니에요. 이게 왜 길하지 않은 것은요, 물론 이 임수를 제하는 게 불길하다? 천만에요. 그렇지는 않죠. 예. 물론 금수가 강해서 토화 목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임수 극한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거기 정치물인데 그 깨끗한 물을 취하고 있을 때 제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임수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만약 임수가 불토했다면 관살을 다 쓴다. 둘 다 쓰는데
즉 인수도 아름다운 운이 된다.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식신을. 차는 그 부동지점이다. 같지 않은 점이다. 라고 해서 심해초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원문절에 돼 있어요. 논하지 마라. 거관유살이라고 했는데도 꼭 설하고는 정임합관유살이라고 한다. 합관 즉 살이 청해져서 순수하다. 더욱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이건 살이 강할 때 나는 소리죠. 살이 지금 저 약해서 그 강한 일주를 금을 대적할 수가 없는데 뭘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재지 관양 반대로 불길하다 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가 너무 계절을 타고 나서 강하기 때문에 재성도 좋고 관성도 다 좋은 거예요. 설하고는 또 운은 제살지향이 마땅하다라고. 이게 살이 꼭 제해된다는 게 왜 그럴까요? 살이 나쁘다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화론에서는 살이 흉살이 됐든 길신이 됐든 그 사주에 필요하면 살도 쓰고 상관도 쓰라고 분명히 임철조 선생은 말씀하셨어요. 역시 앞뒤가 모순되는 억지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체 화목용조에서 역시 정임함을 오히려 불미하다. 이 사주는 양격의 관과사를 용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고 얘기할게요. 이게 아마 사례명조 구한 거 보니까 사례명조가 아니라 무명시 구한 거 보니까 이거 관살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관살장에서 갖고 오더라도 좋은 거나 갖고 와야죠. 좋지도 않은 걸 갖고 와서 뭘 합관유사를 어떤 무슨 합살 유관을 했는지 합관유사를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무명시 9번이에요. 이거 살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 보세요. 금수가 강하니까 목화를 써야 되는데 이게 목운이 돼 있죠. 이거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운이요. 뭐이 좋아요? 요 뒤끝이 좋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래서 아마 설화가가 아마 끝을 낼 겁니다. 자, 이제 역방자 설화가의 마지막 평주다. 양인에서 용재. 여기 재성 쓰는 건 없었어요. 양인에서 재성을 쓴다. 필수. 식상이 통관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양인이 강하다라는 걸 얘기해서 재성을 쓸 때는 식신생재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용, 식상즉, 희, 행, 재지로 갈 수밖에 없다. 운에서도 더 걸럭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걸럭을 취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불최라고 해서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더 이상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를 끝내마라는 소리예요. 불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다음번에 걸럭 월곡격인데요. 제가 아주 며칠 전에 걸럭 월곡격 사례명조를 하나 봤습니다. 이 걸럭 월곡격도요. 운이 안 좋으면요. 부자 못 돼요. 절대. 예, 고생해요. 지금 51급인가 된 남자인데요. 저희는 이 근처에 큰 대로변이라 이렇게 올려다보고 와요. 자기 사주가 답답하면요. 대개 보면 올려다보고 오는 사람들 치고 잘 나가는 사주가 없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를 제가 또 봤습니다. 실전 사주입니다. 록곡격이에요. 실전으로. 이 사주입니다. 록곡격 다음번에 하니까 보세요. 자, 간목의 인월에 태어났어요. 목화가 다 강하죠. 그래서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이 불가해요. 그럼 토는 어차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체 토화 용조에서 화를 용신을 쓰니까 이 사주는 걸럭거리게 뭘 쓴다? 식신까지 쓸 수 있다. 식신까지 쓴다. 여기 병화 있죠? 식신을 쓰겠다. 무토도 써요. 식신 생재해도 좋아요. 화토로 가는데 토보다도 어떤 화운이 들어와요. 이 사주는 좋다. 자, 보세요. 이 사주 임신대운이죠, 지금. 저 병화 끄고 앉았죠? 지금 이 갑술대운이 가장 잘 나갔던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결혼하고 10여 년을 좋게 흘렀어요. 그러나 이 지지의 신유는요,
그래도 모기채기 때문에 그렇게 화만 없으면은, 그러나 저 사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그래도 모기채기 때문에 이 신유대우는 괜찮은데 이 임신대우는 저 병화를 아주 제대로 들어와서 극을 하기 때문에 탁 손을 놔버린 거예요. 사업하다가요. 예. 이때가 제일 좋았고요. 이때 좀 힘들었다. 이건 평온으로 흘러올 거예요, 아마요. 금운은요. 그러나 이 신대운 대운이요, 또 용신 합과하죠. 예, 한번 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미 화국을 이룰 때, 인호 화국을 이룰 때 또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굴곡이 많은 사주예요. 럭곡격이에요. 대운만 잘 흘러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럭곡격이 이렇게 비참하게, 격이 좋은 격이, 솔직히 이건 양반격이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고등학교 때서부터 대학 20살까지요. 예, 그럭저럭 그래도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그럭저럭 나온 사주예요. 예, 그런데 이 해대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빨갛게 나왔지만 해대운은 인해 한목을 해서 사회충하에도 좋습니다. 이 자수는 안 좋습니다. 이건 좋고요. 갑술대운이 가장 좋아요. 35세 결혼하고요. 예, 이 사주는 뭐죠? 럭곡격이라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금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관을 쓰면. 근데 저 식상을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한 사주예요. 갑술대운이에요. 예, 장사를 보다가 개대운에 좀 망했고요. 유대운은 그럭저럭 넘어가요. 근데 또 임대운에 완전히 손을 터는 거예요. 있는 재산을 다 털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운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미 70이나 되고 이거 80대나 되니 이 사주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참. 그러나 제가 한 30분을 붙들고 세상살이 하는 거, 또 내가 망했던 거, 나 망한 거의 경험, 이런 소리 하고요.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 식구까지 얘기를 하는데 부인도 지금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혼을 하자고. 근데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겠죠. 저 사주는요. 네, 식신을 갖다가 극하고 들어오는 인성이 있으니까 네, 도장을 찍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칠살격을 치운놈까지 끝냈습니다. 아, 칠살격이란다. 양인격이요. 다음은 이제 럭곡격이에요. 럭곡격은 뭐 칠살격과 저 양인격과 비슷하지만 격 자체는 양반격이라고 그러죠. 원래요. 금을 쓰니까요. 관도 쓰고 우선 정관을 용신으로 해요. 근데 양인격은 칠살을 먼저 찾아요. 근데 심효천 선생은 관부터 찾고 그 다음에 칠살 찾았죠. 아마 여기도 관부터 찾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